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화학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자! 사랑해요 LG, 국민기업의 LG. LG가 드디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박수!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한 우리나라 10대 그룹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 따르면 2019년 말 1위 삼성, 2위 SK, 3위 현대차, 4위 LG, 5위 포스코의 순에서 2020년 5월 기준 3위 LG, 4위 현대차 순으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위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고맙다 테슬라. LG화학 1분기 배터리 시장서 1위. 1분기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장착량에서 LG화학이 6.3GWh를 기록하면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넘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물론 같이 대한민국의 배터리를 함께 이끌고 있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배터리 점유율 순위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장밋빛 미래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는 동고서저 되갈령 산기슭의 기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떠오르는 주가 대비 실적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살짝 올랐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떨어졌어요. 주가가 거품이 낀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LG화학이 꿈꾸는 떠오르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총정리 복습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토리자리 기업부선 리포트 LG화학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은 이제 석화보다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 2017년 전지사업 부문 17.7%, 2018년 전지사업 부문 23.1%, 2019년 전지사업 부문 29.2%로 배터리 부문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LG화학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떡밥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뿌려졌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는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던 체제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LG화학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테슬라가 최근 출고한 3시리즈와 Y시리즈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된 차가 출고되며 테슬라와 LG화학의 파트너십 체결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양사 모두 파나소닉 눈치를 보느라 오피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LG화학과 테슬라의 파트너십 체결은 단순한 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사실상 파나소닉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LG화학은 독점 공급 계약 장벽을 뛰어넘고 테슬라라는 배터리계의 큰손을 물꼬를 틀어넣으며 파나소닉을 제치고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LG화학이 어쨌든간 앞으로 미래에는 배터리로 장밋빛이 오는 건 아는데 대체 그 꽃이 언제 피냐? 대체 언제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앞서니?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현재 이미 세계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지 않겠다거나 내연기관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볼보는 2017년 이미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할 것을 밝혔고 2019년 9월 벤츠는 내연기관 개발을 중단하고 2039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우디 역시 전기차를 위해서 기존 내연기관 관련 일자리 9,500개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연기관과의 이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에서 생긴 기업 차원의 추세냐? 당연히 아닙니다. 유럽은 2021년 내년부터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시 한 대당 1g/km마다 95유로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일반 가솔린차로 환산하면 대당 약 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예상 벌금이 폭스바겐은 무려 1조 8천억 원, 우리의 현대차도 3,800억 원 정도 벌금을 매길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예상되는 이후의 CO2 규제 벌금 규모는 147억 유로, 우리나라 돈 19조 9,758억 원, 약 2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스레 유럽에 본진을 두고 있는 해외 완성차 기업들은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고 2025년부턴 벌금이 아니라 아예 판매 금지를 때리는 나라들도 나오기 시작하니 사실상 자동차의 전동화 변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기차의 상용화는 빠른 속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5G, 초연결, 완전자율 주행, 자동차의 최종 종착은 바로 완전자율 주행입니다. 내연기관차는 배터리,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를 보급하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접목시키기엔 에너지 흐름 측면에서 손실이 크고 설계도 복잡하며 경제적 논리에도 좋지 않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약 40-50% 수준의 부품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전기에너지가 풍부하며 내구성과 고장 빈도 등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지니고 있어요. 당연히 자율주행 면에서는 전기차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현재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보증 5년이 10만 킬로이지만 테슬라는 160만 킬로미터를 보증하는 모델 3를 일반 가솔린차와 비슷한 가격에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하니 차량이라는 운송수단에서 전기로의 변화는 효율성에서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 업계 1분기 실적이 현대기아 마이너스 48.9%,
1.9%, 다임러 마이너스 68.9%, 폭스바겐 마이너스 81%로 폭망할 때 테슬라의 전기차는 올해 1분기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량 점유율 19.2%를 차지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45% 늘어난 22만 8,945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현재 1조씩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전기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아예 어나더 레벨의 시장을 섭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배터리 시장의 경쟁에서 전기차 시장이 증대가 되면서 당연히 배터리 업계에서는 얼마나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특허만 1만 7천여 개에 이르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270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며 증명한 안정성, 신뢰성, 양산 포트폴리오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같은 경험으로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독점 계약도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LG그룹이 그룹사화를 건 배터리 시장이 장밋빛을 띨 수 있는 것도 배터리 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배터리 시장은 10년 뒤에 17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98GWh에서 2030년 3392GWh로 성장할 예정인데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이 2018년 100GWh에서 2030년 30배 증가한 3066GWh의 수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배터리는 자동차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더 있어요. 떠오르는 ESS 시장도 존재합니다. ESS는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ESS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평지가 적은 지형에 아파트 등의 주거 형태로 조건들이 ESS가 상용화되긴 쉽지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ESS가 유망하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중 가정용 ESS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정용 ESS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지만 유럽,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거 문화 특성상 ESS를 설치해 낮 동안 발전된 전기를 ESS에 저장하고 저녁에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발견된 것인데 에너지 관련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동기까지 232%의 성장폭을 보였다고 밝혔고 또한 ESS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주거용 및 주거용 저장 장치 시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는 2024년에 4.5G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네비간트 리서치에 따르면 가정용 ESS 시장은 2024년까지 CAGR 44%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LG화학은 가정용 배터리 솔루션인 RESU 제품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마트 네이버후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렇게 커져가는 전기 배터리 시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는 아예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점차 확대가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LG화학 역시 이 시장을 빠르게 섭렵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금 단계에서 몇십 배 더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과 기술력을 통해서 커져가는 배터리 시장을 기술력으로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이외에 ESS 시장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시장 파일을 폭넓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내 배터리 시장 내 2위에 속하고 막강한 공급 능력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장을 섭렵하고 그리고 그 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석유화학 쪽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드디어 배터리 쪽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해서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 강국임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널리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